자기장이라는 거 같이 알아봅니다. 앞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전기력 한 적 있어요. 전기력. 대전체끼리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민다,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당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전기력의 크기가 쿨롱 법칙을 따르면서 거리 R과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전기력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고, 원래는 전기력 얘기하면서 전기장 개념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없습니다. 전기장을 분석하는 방법 등등에 관련된 거는 물리학 2 교과서에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전기력의 크기, 쿨롱 법칙까지 설명하는 거에서 바로 넘어가서 자기장 개념이 나오는데, 자기장은 자기력이라는 말과 관련 있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는 자기력이라는 말을 특별히 따로 공부하지 않았어도 그 작용하는 양상이 어떨지 다들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다면 누구나 알 수는 있습니다. 자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막대 자석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막대 자석에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라고 하자. 관용적으로, 일반적으로 N극 쪽은 빨갛게 색칠을 해놓고 파란색으로 S극을 보통은 색칠을 하죠. 뭐 이건 예외 없이 이런 식으로 색깔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자석이 있을 때 주변에 새로운 자석을 가져갈 겁니다. 자, 요게 새로운 자석이라고 치자. 역시 이것도 빨간색이 N극, 파란색이 S극일 막대 자석이라고 치고, 요걸 가져갔을 때 요 근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뭐 이건 그림이니까 안 움직이지만 얘네 둘이 서로 당겨서 가려고 할 거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서로 밀겠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또 서로 밀 거고, 이렇게 하면 또 당길 거야. 밀고 당기는 그 힘이 자기력입니다. 싱겁죠? 그게 자기력이에요. 여기다가 자석을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갖다 놓으면 밀까요, 당길까요? 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S극은 밀면서 N극은 당기니까 어떻게 되지가 아니라, 그래서 N극은 당기고 S극은 미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는 당겨야지 하는 식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돌아가 있게 된다. 또는 N극 근처에다가 갖다 놔도 N극이 S극은 당기고 N극은 밀면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요 근처에 이쯤에다가 자석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했을 때 N극이 S극을 당기고 N극을 밀지만 이 S극은 또 N극을 약간 당기고 S극은 약간 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위치가 방향이 회전한 상태로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막대 자석 딱 가운데쯤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N극이 S극을 당기는데 얘도 나도 밀고 당긴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채로 얘는 정지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석이 이 주변 공간에 가게 되면은 다양한 형태로 당겨지고 밀리거나 회전한 후에 정지해 있을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새로운 자석을, 이 자석이 밀었다 당겼다, 저 극은 당겼다, 이 극은 밀었다 라는 걸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기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동, 힘, 회전이 이루어졌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요. 이 자석은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도 더 나은 데가 있는 것도 같아. 뭐냐면 여기에다가 종이를 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S극이 N극을 그래도 당기고 S극이 S극을 그래도 밀어요. 뭐 여기를 가려놓고 야, 너 안 보이지? 그래도 다 알아. 그러면서 당기고 밀고 하는 게 벌어집니다. 우리는 눈 가려놓고 야, 이거 몇 개? 그러면 안 보이죠? 2개, 1개, 3개 안 보이죠? 뭐 어쩌라는 거지 싶은데 얘는 가려놔도 다 알아요. 이게 되게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자석은
가려놓은 곳도 넘어서 자기력을 또 미칠까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자석은 홀로 있으면서 주변에 또 다른 자석 같은 게 없어도 나는 이미 내 주변 공간을 자석이 이 근처에 오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왔느냐에 따라서 돌리거나 당기거나 밀거나 할 그럴 공간적 성질을 다 결정을 해놔요. 나는 이미 그런 걸 다 위치마다 성질을 다 입혀놨어. 그래서 굳이 얘가 왔을 때 돌린다 또는 당긴다 민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자석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리고 당기고 이렇게 하면 밀고 하는 거야. 여기는 요런 정도로 돌려놓거나 당기고 이렇게 했으면 밀고 뭐 이럴 거야 라는 공간적 성질을 미리 다 만들어 놓는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변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석의 주변 공간에 형성해 놓은 이런 성질을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장을 형성해 놓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장을 형성한 것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치에 걸려든 야 여긴 이렇게 하기로 해 미세하게 위치에 따라서 모든 걸 정해 놓은 이런 자기장을 형성해 놓은 곳에 실제로 어떤 자석이 갔더니 돌아가고 밀리고 당기는 거다라고 해석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장 개념을 이용하면은 설명하기 까다롭던 것들이 제법 잘 설명이 되긴 하는데 실제로 자석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 막대 자석은 강력한 자석은 주변 공간에 자기장을 형성했을 거야 라고 하기에는 실제 여기다 자석 갖다 놓고 이렇게 봐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뜨끈뜨끈하거나 손을 갖다 놓으면 오 이렇게 되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게 별로 안 느껴집니다. 자기장이란 개념이 좋긴 좋은데 써먹기가 곤란해. 그래서 이런 자기장이 있다 치고 우리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냐면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어떤 건 없어. 그렇기는 하지만 문제 푸는 동안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 놓자 우리가 보기 쉽게 가상의 어떤 표기법을 정해서 이걸 따르자라고 합니다. 그걸 가리켜 자기력선이라고 그래요. 시험에는 안 나오고 어느 교과서에서도 안 나오고 잠깐 다른 얘기기는 한데 우리는 자석이 있어도 그 주변 공간이 왜곡돼서 보인다든지 손을 갖다 대면 따뜻하다든지 뭐 이런 느낌을 전혀 못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철새들은 나침반도 없이 날이 점점 추워져 저쪽으로 가자 너무 더워져 이쪽으로 가자 라고 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철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 그러죠. 주로 이제 남북으로 움직여야지 의미가 있으니까 남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 방향 북쪽이다 남쪽이다 어떻게 안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머리 안에 또는 새 종류에 따라서는 부리에 코 부분에 후각 센서가 있는 후각 신경이 있는 근처에 철 성분이 있는 것이 나침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신경 연결된 부분에 자기장 검출 감지 기관이 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왠지 여기가 북쪽일 것 같아 그런 냄새가 나 뭐 이런 느낌도 있긴 있지만 그거 말고도 어떤 새들은 자기장이 시각화해서 보인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자기력선이 보이냐 그건 아니고 뭐 일종의 자기장이 강한 곳 약한 곳 뭐 어느 방향쯤 해가지고 이거는 전구나 조명이 있어서 밝은 것하고 조금 다르게 약간 저기가 흐릿해 여기는 밝아 뭐 이런 느낌을 얻는다 그럽니다. 새들의 입장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는데 그런 게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감지가 된다라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새들은 그런 걸
여기가 N극이겠지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못하니까 적절하게 가상의 표기법으로 자기장을 표현을 해보자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자기력선인데 자기력선은 어떻게 그리느냐 또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은 이 자석이 주변 공간에 자기장을 만들었다 치고 새로운 시험 자석을 가지고 갑니다. 이건 좀 큰데 시험 자석 조그맣고 해가지고 이게 자석 근처에 갔을 때 여기에서는 어떻게 돌아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돌아갈까 하는 것들을 다 조사를 해요. 여기 좀 멀리, 좀 여기, 좀 밑에, 좀 오른쪽 하는 걸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갖다 놨을 때 자석의 중앙을 어디에 갖다 놨을 때 움직이긴 하지 말고 돌아가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돌아간 상태에서 이것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살짝 표시를 해요. 여기다 갖다 놓고 해서 여기서는 저쪽이네.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조금 여기. 또 여기도 이러네. 좀 이쪽. 조금 여기. 여기서는 요렇네. 이쪽만. 조금 여기서는 좀 이러네. 이쪽 방향. 뭐 이런 화살표들을 다 찾아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다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면은 조그마한 화살표가 3D 사방에 다 그려질 건데 이것들을 너무 모든 화살표를 다 그리려고 하지 말고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결론하고 이제 짜맞추는, 끼워 맞추는 느낌이긴 한데 적절하게 이것들을 연속적으로 이어져요. 적절하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어주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와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또 그려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을 수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빈 공간들이 있는데 저것까지 너무 채우면 그냥 뭐 시커멓게 되고 뭐 해가지고 그리는 의미가 없으니까 적절한 밀도로 필요한 만큼 잘 그려 놓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하면서 이게 그리는 방법에서 그랬듯이 그러면 이제 이걸 다 그려놨으면은 여기에다가 막대자석, 시험자석을 갖다 놨을 때 화살표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화살표 방향이면서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되도록 이 자석은 각도가 형성이 돼서 돌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뭐 원래는 안 그렸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이 그리는 건데 여기에 대응하는 자기력선이 있다 치고 그 자기력선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N극이 화살표가 향한다 라고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될 거라서 이렇게 자기력선 표시를 잘 해놓으면 이제는 거꾸로 자기력선을 잘 그려놓은 공간은 거기가 자기장인가 보다 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거나 분석하거나 설명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력선을 그렸다면 거꾸로 그게 자기장이니까 자기력선을 그렸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자기력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자기력선 화살표 방향 어디 위에 올랐을 때 이렇게 돌아가겠네. 이건 좀 생각이 필요한데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돌아가겠네. 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알고 싶어요. 여기다가 자석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당겨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돌아간 다음에 또 당겨지고 하는데 잠깐만. 여기서는 강하게 당겨지는데 여기서는 아까보단 약한 자기력 받으면서 당겨지네. 여기서는 이거 맞기만 한데 좀 약하게 되네. 이렇게 똑같은 자석이 해당 자기장 속에서 강한, 약한 자기력을 받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서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해당 위치에서 받는 자기력의 크기 자체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요.
그렇게 해 봤더니 특정 위치에서 자기력을 강하게 받는 이유는 자기장이 강해서, 자기장이 약해서 라고 합니다. 자기장은 대충 그냥 다 형성을 해놨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는 강력하게, 여기다가는 좀 약하게, 여기다가는 매우 약하게 얘가 형성을 하는 강도도 있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런다 그랬을 때 이거 자기장의 표기법, 표현법으로서 자기력선을 그렸는데 이게 그 위치, 자기장의 방향뿐만 아니라 강도, 세기도 함께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표현법일까까지 포함하는 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적절하게. 자, 이 적절하게가 어떻게 되는 거냐? 특정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될 거냐를 이렇게 합니다. 자, 자기력선을 그릴 때는 이렇게 하자라는 원칙이에요. 일단 자기력선은 그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플러스 그 자기장을 만든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라고 합니다. 자기력선은 한번 나왔을 때 또 다른 자기력선들과의 관계에서 교차하면 안 돼요. 여러 개의 자기력선이 가다가 지금부터는 한 개만 그립시다 하고 여러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 안 돼요. 자기력선이 하나 가다가 여기 주변 자기력선 너무 없다. 지금부터는 두 개 그리자 하고 해가지고 하나가 더 여러 개로 갈라져서도 안 됩니다. 나뉘어서도 안 돼요. 세 번째, 이제 요게 방금 설명할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데 특정 위치 자기장의 세기가 해당 위치 자기력선 밀도와 같아야 되겠다. 첫 번째는 그리다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138쪽 하단부에 여기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기력선을 정의에 따라서 그 자석 때문에 주변에 시험 자석을 갖다가 놨을 때 돌아가서 N극이 향할 방향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력선은 N극 끝에서는 나와서 N극 주변에서는 나와서 S극 주변 또는 끝으로는 들어가는 이 화살표 방향 표시를 또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자기력선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어쩌다 보면 자기력선끼리 서로 만나거나 충돌해서 만나거나 가다가 지금부터는 두 개요 하게 되거나 여러 개의 자기력선이 가다가 지금부터는 같이 갑시다 라고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냥 주의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자기장의 세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기장의 세기는 내 맘대로 그린 건 안 되고요. 적절하게 잘 그린 자기력선의 밀도에 비례한다. 밀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라고 볼 겁니다. 1번, 2번 원칙에 따라서 예쁘게 잘 그린 자기력선은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강한 밀도, 큰 밀도, 좁은 간격으로 그려지고 요런 데서는 간격이 널찍하게 그려질 거다. 요것만 보더라도 여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강하네, 여기는 약하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겨지든 밀리든 힘보다 먼 데서 당겨지든 밀리는 자기력이 약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요거는 자기력선을 그리는 요령에 관련한 얘기라면 요거는 뭔가 세기값, 밀도값이라고 하면서 수치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맞아요. 수치 계산이 들어가요. 자, 자기장의 세기 또는 자기력선 밀도라는 것을 이제 동일시 할 거고요. 그 말이 그 말이다 라고 할 거고 그걸 B로 표시합니다. 여러분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요 단원, 요 얼마 동안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든 다른 단어 공부를 할 때 전혀 쓰지 않을 용어, 표현, 단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숙지하고 문제 풀 때 활용하는 거, 요거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량은 m, 킬로그램, 속도는 v, 미터 퍼 세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자기장의 세기는 b 얼마라고 이렇게 b라고 표시하고 테슬라라는 단위를 씁니다. 대문자 t로 표시한 다음에 읽을 때는 테슬라라고 하는 식으로 요 단위를 얘기를 할 거예요. 옛날에 아니면 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자기장의 세기, 자속 밀도가 t라고 쓰고 테슬라야 라고 읽으면은 뭐 생전 처음 듣는 말이다. 뭐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습니다.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 옛날에 1800년대에 살았던 과학자, 엔지니어 뭐 이런 거 주워 들은 사람이 조금 있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이 말 자체는 익숙하죠? 그죠? 니콜라 테슬라 얘 이름을 따서 하기도 했지만 그걸 또 따서 자동차 회사가 있어가지고 요즘 학생들은 뭐 다들 익숙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사람 이름이 당연히 원조인데 니콜라 테슬라 얘 이름을 따서 테슬라라고 읽으면서 마치 힘의 단위가 뉴턴 이름 따가지고 붙인 것처럼 B라고 쓰고 B 값의 단위는 테슬라라는 단위를 쓰자라고 하고 자기장의 세기 자속 밀도 구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장의 세기 또는 자속 밀도 값이 자기력선의 밀도라고 그랬어요. 자, 밀도라고 그러면 단순히 굉장히 많다, 적다, 크다, 작다의 의미보다는 그게 얼마나 밀집해 있는지, 듬성듬성한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력선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자기력선 얼마가 어떤 면적에 모여 있는지, 이만큼의 면적에 몇 개의 자기력선이 모여 있는지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자기력선 개수를 그만큼이 모여있는 면적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합니다. S제곱미터에 대해서 얼마의 자기력선 몇 개가 모여있느냐라고 하고 싶은데 면적은 그냥 쓰면 됩니다. S제곱미터 쓰면 돼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이상한 용어가 좀 나와요. 우리 물리에서는 자기력선 개수라는 표현이 없어요. 자기력선의 개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력선 속이라고 불러요. 또는 이 속자가 요런 속자입니다. 묶을 속자예요. 묶을 속 해서 자기력선 속, 자기력선 묶음, 자기력선 다발이라는 용어도 써요. 실제로 교과서마다 이 좀 다발, 묶음이라는 순우리말도 이용해서 표현하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대학교재라든지 이런 데서도 써요. 아무튼 자기력선 속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개념에 있어서는 자기력선 개수 같은 거예요. 대충 거의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불러요. 요거를 다른 말로 자기선속이라고 불러요. 엽자 하나 뺀 거죠. 자기선속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줄여서 자속이라고도 불러요. 자기다발, 자기묶음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 중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제일 많이 줄인 말 요거예요. 그래서 자속 값이 얼마냐 라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물체의 질량이 얼마냐, 힘이 크기가 몇 뉴턴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처럼 이러이러할 때 자속이 얼마냐, 자속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자속
자석이 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아, 저 자석에 의한 자기장에서 적정 영역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념, 자기력선 개수 같은 개념, 그게 얼마겠느냐, 많겠냐, 적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자속값이 얼마냐, 자기력선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래서 자속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볼 때 자속값, 자기력선 개수 3개예요. 이러면 또 안 돼요. 그런 자속값은 자속값이 3웨버입니다. 0.5웨버입니다. 100웨버입니다. 라고 자속 값에 대해서 물어보면 단위를 웨버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WB,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쓰는 뭐 괴상한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자속값이 3웨버입니다. 100웨버입니다. 0.01웨버입니다. 라고 해야지 돼요. 요건 단위잖아. 얼만큼의 자속이 있겠니? 라는 거를 표기하는 문자가 파이예요. 대문자 쓸 때도 있고 소문자 쓸 때도 있습니다. 파이예요. 모르는 사람은 아마 모를 겁니다. 이거 그리스 문자입니다. 일반적인 전 국민이 아무 관심 없고 전혀 알지도 못했다가 최근에 유명해진 그리스 문자가 몇 개 있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건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그리스 문자 오미크론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문자 중에 요런 친구도 있어요. 소문자로는 요렇게 쓰거나 이렇게도 씁니다. 이게 발음 기호가 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파이라고 읽어요. 같은 그리스 문자인데 이런 친구도 있죠. 대문자, 소문자. 요건 많이 알죠. 요거는 파이라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F 발음처럼 요거는 P 발음처럼 나타나면서 파이, 하고 구분이 되는데 대문자 쓸 때도 있고 소문자 쓸 때도 있어요. 아무튼 자속은 파이로 보통은 표시를 한다. 됐습니다. 되게 이상한 거, 익숙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갑자기 물어보면 뭐라고요? 할 만한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장을 표현하는데 자기력선을 활용한다. 자기력선 N극에서 퍼지면서 나가고 S극으로 모이면서 들어온다. 그랬을 때 요 자기력선들로 자기장을 표현을 했는데 어느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알겠는데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는 자기력선 밀도를 보면 된다. 밀도 크다, 작다, 좀 중간이다. 여기도 되게 크다. 자기장의 색이 크다, 작다, 매우 작다. 여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대충 크다, 작다 말고 그 수치값으로 얘기해봐. 자기장의 색이 자기력선. 자, 이제 자기력선 밀도라는 말도 이제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속 밀도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이렇게 쓰는 자기력선 개수 밀도처럼 쓰는 게 아니라 자속의 면적 밀도, 자속 밀도라고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여라, 자기 자속 밀도를 구하여라 똑같은 말인데 답은 얼마 테슬라다, B 테슬라다, B 값을 구하자 얼만큼 몇 제곱미터의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파이 값이 몇 웨버인지 구하면 된다 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1 테슬라 대신에 웨버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도 그래서 쓸 수 있어요. 1 테슬라, 1 웨버 퍼 제곱미터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142쪽에 예제 1, 2번 한번 풀어봅니다. 자석이 있고 적당한 원형 도선 또는 면적, 내부 면적을 가지는 이런 물체들이 있을 때
여기서 나온 용어들, 용법 이용해서 간단한 계산 좀 해봅시다. 142쪽 예제 1번과 2번이에요.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푼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자석이 있는데 N극이 있으면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퍼지면서 나가는 식으로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하거나 그런 걸 자기력선으로 표현 가능하겠다라고 하자. 그러는데 여기서 보니까 막대 자석을 통과하는 것처럼 요렇게 생긴 두 개의 원형 도선이 1번, 2번 있는데 이거 내부 면적이 2제곱미터, 1제곱미터 한대요. 계산해보면 여기는 5테슬라의 자기장 B1은 5테슬라, B2는 2테슬라 하는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돼 있다라고 하자. 그랬을 때 여기 실제 통과하는 자기력선은 얼만큼이겠느냐? 자속 phi1은 얼마냐? 자속 phi2는 얼마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어의 의미를 알고 그것들의 관계식을 알 수 있고 단위 이런 것들에 뭘로 써야 되는지 안다면 이제 이거 B는 S분의 phi, phi는 BS 하는 식으로 필요하면 계산을 다 하면 됩니다. 5테슬라인데 S 값이 말하자면 2제곱미터래요. 여기를 통한 자속 phi1은 몇 웨버냐 물어봤습니다. 10웨버. 그냥 그래요. 1제곱미터 면적 S에 대해서 2테슬라 B2 값을 가진대요. phi는 BS, 2웨버만큼이 통과하는구나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 같은 개념이 자속값이 2웨버 어치다 하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2번 도선이 막대 자석에 이렇게 되도록 있는데 여기 S극으로 들어오는 자기력선들이 가다 보면 여기도 통과를 하겠죠. 그렇게 되는 게 개수 세보는 그런 개념으로 10웨버만큼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 면적 S는 2제곱미터래요. 그럼 여기서의 평균 자기장의 세기 B 값은 얼마였겠냐? 5테슬라죠? 그죠? phi는 BS. B는 S분의 phi 해가지고. 자, 요건 좀 이상적인 건데 1번 도선이 요렇게 있는 겁니다. 요렇게 있는 거를 조금 기울인 듯하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를 통과하는 자속값은 얼마냐? 여기에 형성된 자속값은 얼마냐라고 했는데 자, 이게 주의사항인데 이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자속값은 얼마냐라고 그랬을 때 이게 이상적인 막대 자석이고 자기력선이 S극으로 들어오기를 이렇게 좀 모이면서 이상적이니까 여기 딱 가운데 상하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 1번 도선 스쳐가는 자기력선들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통과하는 자기력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는 거는 나라 여기 있는 거 통과하는 자속값은 0웨버다라고 그래야지 돼요. 여기 이렇게 쓸고 가기만 하지 통과하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이런 0웨버다? 1제곱미터야? 그러면은 1제곱미터분의 0웨버 여긴 자기장의 세기가 0테슬라인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도선을 현재 통과한 자기력선은 0웨버지만 여기에서 여기 형성된 자기력선의 수직으로 통과하도록 도선을 잘 갖다 놓으면 통과하는 자기력선들이 있을 건데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S분의 phi라고 해서 밀도를 구할 때에는 그 위치, 자기장 방향, 자기력선 방향, 수직으로 통과하도록 적당한 면적의 물체를 갖다 놓고 통과하는 개수를 세줘야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누워 있어서 예외적인 거고 여기를 통과하는 건 0웨버겠지 하는 건데 이걸로 0웨버를 이용해서 이 위치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조금 추가 설명하기 위해서 요 문제 한번 내봤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번 경험은 해봤을 것 같은, 아, 저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데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은 뭔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시험 자석을 돌아가게 하는, 나침반을 돌아가게 하는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이 단순 자석만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냐면 전류가 또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주변 공간에 자기장을 또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기장을 형성할 도선에는 크게 종류가 세 가지,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 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조금 처음에 발견할 때는 우연히 실험에 의해서 발견했다라고도 하는데, 직선 도선이 있어요. 동그란 원형 도선이 있어요. 솔레노이드라는 거는 코일 생각하면 됩니다.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대충 막 이렇게 그리면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감겼는지 알기 위해서 가운데 심을 좀 박아놨습니다. 여기에 전류가 흘러요. I암페어.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흘러요. 라고 하면은 이 주변 공간에 자기장이 생겨요. 자석이 없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으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도선 때문에 만들어진 자기장으로 인해 주변 공간에 자석, 시험 자석을 갖다 놓으면 얘들이 돌아가요. 여기가 있네? 여기서는 여기가 있네? 여기서 이렇게가 있네? 뭐 이런 것들 그리면 자기장을 자기력선으로 그리면 아, 이거 잘 해석하면 자기장 설명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장이다. 어떻게 해서 자기장이 형성됐다 라고 그러면은 주변 공간에다가 자기력선을 그리는 게 목표가 됩니다. 자, 자기력선 한번 그려봅시다 라고 그럴 때 자기력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N극이 어디고 S극이 어디다 뭐 이런 거를 지금 도선에선 보이지 않으니까 오른손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왼손잡이도 오른손으로 그립니다. 이걸 활용해서 그립니다. 엄손가락은 쳐 들고 있고 4개의 손가락은 이렇게 감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전류 아니면 자기장을 길다랗게 동글동글하게, 이게 길면 이게 직선이면 이건 동글동글하게, 대충 이게 동글동글하면 이게 길다랗게 되도록 그릴 겁니다. 자기력선도 길다랗고 도선도 길다랗게 직선 형태로 이렇게 그리진 않아요. 이렇게 그렸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뭔가 직선 형태인 것의 방향, 나머지가 동글동글한 방향을 나타낼 겁니다. 직선 도선, 그야말로 직선이죠. 엄지손가락으로 방향 가리켜요. 나머지 손가락 이렇게 향하고 있죠. 그 방향으로 동글동글한 자기력선 그려주면 돼요. 전류가 직선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장, 자기력선은 동글동글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원형 도선, 도선이 원형으로 생겼죠. 원형으로 생긴 거는 4개 손가락으로 감싸주면 됩니다. 감아주면 됩니다. 요거 아니죠. 이렇게 감아주면 돼요. 그러다 보면 엄손가락이 여기 내부를 통과하는 방향으로 나왔어요. 여기다가 이걸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못 그리니까 이렇게 해서 뚫고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X 표시를 해줘요. 원형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반대로 흐르면, 이렇게 흐르면 나오는 방향을 그릴 수 없을 때는 점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게 자기력선, 나오는 자기력선 3차원적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 표현한 거예요. 솔레노이드도 이 부분에서 대충 이렇게 도는 전류가 있네요. 도는 거, 그 방향을 감아쥐고 얘가 가리키는 게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왼쪽으로 그려주면 이게 자기장의 방향, 자기력선으로 적당하게 그려준 겁니다. 그 다음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다 표시한 다음에 이제
특정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을 할 거예요. 그거는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류 I 암페어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K R분의 I 테슬라 K 또 프라임 R분의 I 테슬라 K 2 프라임 N I 테슬라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대충 강하다 약하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현재 이런 도선 때문에 얼마로 나올 거냐라는 것까지 모두 얘기를 할 건데, 자, K 프라임, K2 프라임이라는 거는 2 곱하기 10-7제곱, 2 파이 곱하기 10-7제곱, 4 파이 곱하기 10-7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는 좀 외워도 뭐 자주 쓰지만 전부 다 전류가 직선 원형 솔레노이드 도선에서 전류가 강하게 흐를수록 강한 자기장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I에 비례합니다. I 제곱이나 뭐 이런 거에 비례한 건 아니에요. 전류 값에 정비례하고요. R은 뭐냐? R은 직선 도선 근처에 여기 아무 데서나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요 길이 R, 여기서는 요 길이 R, 여기서는 요 길이를 R로 해서 소위 직선 도선이 있는데 특정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 이 점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가 몇 미터인지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그래프 4분면 1, 2, 3, 4, 4분면 그린 다음에 직선 하나 그려놓고 점 찍어놓고 점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 구하여라 하면서 공식 있고 막 그러죠.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일 때 점 p점 x1, y1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냐 공식 있죠. 그런 거 이걸 왜 구해? 하는 생각 들 수도 있죠. 이거 하려고 구하는 거예요. 요거 하려고. 도선이 요래 생겼다, 이래 생겼다. 여기부터는 최단 거리가 얼마냐? 점 좌표 알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그 행위들이 의미 없이 풀던 그 문제들이 다 결국은 물리하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모든 공부의 끝은 물리, 자연의 이해, 우주의 원리, 섭리 뭐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원형 도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이 전류가 강하면 자기장이 강하겠지. 근데 원형 도선에서 이렇게 구한 자기장의 세기값은 어디에 자기장의 세기냐면 이때는 요 중앙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예요. 중앙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요런데 아무데나 구할 수 없어요. 요건 아무데나 구할 수 있는데 중앙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이다. R은 반지름이에요. 원형 도선이라며 반지름 있겠지. 그걸 여기다 써주면은 중앙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솔레노이드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데 요거 솔레노이드 코일 요렇게 감겨있네. 이렇게 감겨있네. 감겨있는 반지름 R? 신경 안 씁니다. 크게 감겨있든 작게 감겨있든 그건 신경 안 써요. N이 나오죠. N 값은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라고 그래요. 1m당 감긴 횟수겠죠. 말하자면 이게 촘촘하게 감겨졌냐 널찍 듬섬듬섬하게 감겨졌냐라고 하는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 50cm 0.5m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번 감겨 있네요. 0.5m에 4번 감겨 있네요. 그럼 N값에다가 뭐 써야 돼? 8 쓰면 됩니다. 1m당으로 보면은 몇 회 감겨 있다고 환산되느냐라는 걸 여기다 써주면 돼요. 스몰 N값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타낸 이런 자기장의 세기, 계산된 자기장의 세기는 어디에 자기장의 세기다? 직선도선 근처는 뭐 적당한데 아무데나. 원형도선은 중앙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솔레노이드에서 이렇게 구한 몇 테슬라라는 값은 어디? 이 솔레노이드
내부의 모든 지점에서 일정할 자기장의 색이에요. 이게 원형 도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중심, 이 원통 모양, 축 부분에서의 자기장의 색이 아닙니다. 솔레노이드는 내부에서 균일한 자기장이 쭉 다 형성이 돼 있을 거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된다. 139쪽부터 해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써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직선 원형 솔레노이드 도선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방향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그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공식까지 박스 안에 다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내부 또는 주변 또는 원형 도선 중앙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일단은 구하는 거, 공식도 있다, 숙지해달라. 그걸 여러 개 도선, 전류의 세기, 위치 같은 것들을 바꿔가면서 합성하는 게 주로 문제로 나오는 거 뒤에서 풀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앙페르 법칙이라는 것도 알아봤는데 이어서 전자석과 원자자석 그리고 자성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같이 봅시다.